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오. 확실하게 포천 지역에서 이기고 있고 예. 가평은 이제 저희가 조금 피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평을 들어가서 만회하면은 이번 선거는 당당하게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상승세를 타고 열심히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필사즉생 박윤구. 자, 후보님 그리고 필사즉생 후보님 그리고 박윤구. 이거 필수. 포천에서 시장기획도 3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천 민심은 그러는데 이제 가평 쪽은 어떻게 또 공약을 하시는지. 가평도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포천에서 있었던 뭐 이 수원산 하나 넘어서 가평인데 네. 포천에서 시장 군수하면서 했었던 강력한 추진력으로 일을 한 게 그 우리 저 산 넘어서 가평 군민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지금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세하시는데 힘들진 않습니까? 거리가 제법 되던데. 늘 하던 일이라서 괜찮습니다. 아,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이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행군을 하고 이런 걸 뭐 자신 있습니다. 오. 원래는 제가 원래 공수부대 출신이라서 네. 제가 낙하산 타고 와야 되는데 상대 후보는 이 낙하산을 탈지 모르는 사람이 뛰었기 때문에 아마 잘못 떨어질 수가 있다. 아, 예. 여러분 다부지게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문구가 굉장히 재밌어요. 황소같이 일한다. 예. 좀 자기 PR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너무 피하라면 또 저기 아, 예. 황소같이 일한다. 황소같이 일한다. 황소같이 일한다. 와, 아명근. 황소같이 일하시는 분. 우리는 잘 아시겠지만 포천시가 도농복합시고 농촌 사회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포천엔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을 한다 해서 황소같이 일한다. 괜찮습니까? 멋집니다.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어깨가 굳으신 겁니까? 예, 원래 황소같이 싸우고 일하셔서? 싶습니다. 제가 원래 싸우고 싶어요. 아, 그러셔. 인파이터가 아니고 싸우고 싶어요. 자, 박용구 화이팅! 볼빠! 방규볼빠! 방규볼빠! 우리 시민분들이 박영국 후보님께 힘이 될 수 있는 방법, 힘이 되어주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한번 같이 결성을 해서 이번에 포천시가 또 가평군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선거의 혁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깨어있는 시민과 깨어있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구 후보님 그리고 이번 포천 가평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이재명 당대표님 대선으로 가시는 길에 이 포천과 가평에 지지율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좀 알겠습니다. 힘써주십시오. 그거는 뭐 책임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청자분들 중에서 서는 북한강 또 서해에서는 한탄강이 있습니다. 이 황해의 벌판에서 이미 이제 전투가 시작됐죠. 여기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건 우리 모든 당원 동지와 함께 반드시 이 전투에서 성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시민 문구가 좀 나눠주시죠. 필수! 몰빵! 몰빵! 시민분들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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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민 분들 야, 그래 회의를 쳐 올라가세요. 야, 무용가 주시면 서울에. 옆에 나와주세요. 여기 공장만 들어주세요. 여기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길 열어줍시다. 여기 길. 자, 여기 길 좀 열어줘. 아이고. 우리 애들 어디 간 거야?
외환은 현재 인원 별로 없이 예, 저희가 사람들이 마트가들이 싸죠. 많이 쌉니다. 저희. 여기에 마늘 좀다 올려서 이거는 2만 원이라고 해서 한 봉지에 1,400원. 좀더 잘하세요. 3,450원입니다. 저기 이분들 대표님이 얘기했던 몇 병원짜리가 아닙니다. 자, 옆으로 좀 나올게요. 유튜버 분들도 뒤로 좀 빠질게요. 여기 막고 있으면 사람들 길을 못 다녀요. 다른 분들이 못 다녀요, 여기. 풀 기자단 말고는 나올게요. 풀 기자단 말고는 나올게요. 대파 이쪽에 있습니다. 네, 나왔어요. 자, 우리 이제 사진 찍으셔서 아, 예. 이동을 좀 해주세요. 이따가 박 지나가지고 네, 위험합니다. 네, 장바구니 드리겠습니다. 지나가. 뒤에 풀 기자단 말고 뒤로 좀 이동할게요. 거리를 좀 자, 여기 쭉 빠져주세요. 앞으로. 종합원이 제일 많죠. 근데 문제는 어제 안 보여. 가볍고 멋지지 양명주. 영애님. 영애 화이팅입니다. 사진 찍고 싶어요. 아니 지금 하면 안 돼. 진짜 하고 싶어요. 자, 밀지 마세요. 넘어져. 안 흔들리잖아. 저는 진짜 몇십 번은 못 자, 대표님 이쪽으로 오실 거니까 앞으로 밀지 마시고 이쪽으로 도착하자마자 앞으로 오세요. 자, 이재명! 카메라 없어요. 와, 이재명이다! 가면서 찍으세요. 가면서 찍으세요.
가면서 찍으세요. 자, 가면서 나와서. 자, 조금만 더 띄울게요. 기자분들 조금만 더 띄울게요. 옆으로. 나오세요. 앞에 나오세요. 뒤에 조심.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조심하세요. 야, 여기서 보여. 뭐야, 이쪽으로.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재생에너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해외로 장기 수출이 안 됩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걸 아리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재생에너지 생산국으로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30%, 50%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7%예요. 꼴등이야.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생산기지 만들겠어요. 있는 국내 기업 생산기지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원자력 생산밖에 없어서 그걸로 생산되는 제품 못 갈 수가 없어요. 경제 환경, 국가가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돈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뭐합니까? 그냥 은행에 꽉 잠겨 있으면 불황. 그런데 1억밖에 없는데 그게 동네에 20바퀴를 돌면은 2조 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몰라요. 맞아요. 안 그래도 양극화 때문에 재산 기회가 한쪽으로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서 놀고 있고 쓰지도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기회도 없고 먹고 죽으려도 돈이 없어요. 쓸 돈은커녕 그러니까 경제 순환이 멈췄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정우처럼 싸우는 데에서 조금 벌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면 돈이 돌잖아요. 이쪽도 잘 보여주시지. 세금도 지잖아요. 어디 봐봐. 부자가 돈더 벌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지요. 근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서민들 세금 근로소득세만 자꾸 올라가요. 부자감세. 그런데 재벌들 부자감세만 해요. 투자할 데 없어가지고 돈 쌓아놓고 있는 그런 초부자, 초자산가들 이런 데는 세금 깎아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수 결손이 발생해가지고 수십조 원씩 국가 재정이 부족하대요. 그래가지고 뭔 짓을 합니까? 서민 지원 예산을 깎아가지고 성평비리하고 내가 어제 시각장애인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무슨 연구인가 주민주도보다 탈락했대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자꾸 이런 연구를 탈락시키는 겁니다. 서민 지원 예산 다 줄였죠. 청년 지원 예산 줄였죠. 여기 기장공장은 옛날에 지역 카페 있을 때는 도움 좀 됐잖아요. 요새는 그런 것도 사라지고 있죠. 지역 카페 지원 예산도 영원 만들어 갖고 있는 거 민주당이 너무 싸우고 난리 쳐가지고 3천억 회복해 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R&D 회사를 잠깐만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도 자식들 공부는 시켰잖아요. 누가 팔아서라도 공부를 시켜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래도 국제 경쟁력 가진 걸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잘 몰아가면서 논밭 팔고 소 팔아가면서 가르쳐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다음 세대 과학 기술자들을 길러야 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IMF 때도 안 깎던 연구개발 예산, 국가 연구개발 지원 예산 5조 2천억씩이나 삭감해서 이런 무시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알리백도 모른다잖아요. 연구개발할
과학도들이 이제는 거의 실업자 됐구나. 원래 대학원 다닐 때 정부 R&D 예산, 지원 예산으로 연구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도 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원 가도 이제는 한 달에 600만 원 받는 80만 원을 줘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해외로 다 탈출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빨리빨리 오라고 우리 지원 인력 오라고 꼬시고 있어요. 인력이 다 빠져나간다고 연구개발 인력이. 이 나라 망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정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재벌도 세금 깎고 재정 부족하다고 갚으시고 그러니 동네가 싹 말라버렸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커가지고 여기다 피 잔뜩 모아놓고 아이고 심장이 작아 되겠네. 그래서 피부니 하는 관계가 여기다가 피 모아놓고 그래서 손발에 피가 부족해서 손발이 썩으면 사람이 삽니까? 경제도 다른 말 하나도 없어요. 골목에 돈이 돌아야 됩니다. 서민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서 돈이 돌아야 생산도 늘어나고 GDP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그래야 기업도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벌쩍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이 정부의 관료와 정치 모양입니다. 이거 그냥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미 나라 망조가 들었어요. 어떻게 2년도 안 된 시간에 이렇게 나라를 망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제 망했죠. 민생 망했죠. 여기 아싸 곱창 맛있어요. 서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사람은 손발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제, 민생 망했죠. 한반도 언제 전쟁 나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나라 됐지 않습니까? 대표님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세계에 자랑하는 민주국가가 요새는 나도 말하다가 이거 혹시 고발당해가지고 끌려가는 말할 때마다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요. 뭐 이런 나라가 있으니까 말도 하는 거 없잖아요. 이걸 틀어막지 않습니까? 이걸 틀어막잖아요.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라고 스위스 연구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해외 교민들이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싶대요. 2년 전까지 한국 사람 그러면은 막 이렇게 대접하고 이랬는데 요즘 한국 사람 뭐 이렇게 본대. 니네 나라 그 무슨 나라가 그러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맞아요. 내년 이번 선거에 이정재 탈인만이 살 길입니다. 이번 선거에 만약에 이래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래도 우리 뽑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거죠? 국민들이 이거 이래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개판을 쳐도 엉망진창으로 해도 그래도 찍어주는구나 막 해도 되겠네 계속 독주하겠죠? 제동을 걸어야 되겠죠? 이때는 스톱시켜야 됩니다. 200석 가자. 4월 10일에 이 역주행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한테 혼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국회의원도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 자리에서도 혹시 유지를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4월 10일은 무슨 날? 무슨 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 되셨습니까? 이 나라 주인인 걸 확실하게 보여주자고요. 우리가 너네 이렇게 하면 결코 너희들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지 않아. 너희들은 대리인의 자격이 없어. 일꾼의 자격이 없어. 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접경지역이잖아요. 접경지역의 경제는 평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남북 관계가 언제 폭탄 날아올지 모르고 고사총으로 쏘고 그래가지고 폭탄 총알 날라가고 막 이러면 이 동네에 경제가 살겠고 하다못해 땅값도 떨어집니다. 대표님 믿습니다.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천 국민 여러분 정말 땅값이라도 오르고 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된 시절이 언제입니까? 평화가 있던 시절이에요. 남북 간의 교류가 되고 서로 무슨 전쟁이야 그런 거 다 잊어버린 그 시기에 땅값도 오르고 투자도 하고 지역 경제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전쟁 나도 이상할 게 없는 그 집단에게 다시 이 나라 운명을 맡길 겁니까? 이런
필요할 때일수록 평화 세력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에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길로 가라고 여러분이 표로서 힘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혹시 박용구 후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걱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00% 됩니다. 이런 걱정 싹 없애주실 거죠? 네! 박용구 후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뭐 중요합니까? 출신이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라 주권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충직한 일꾼, 유능한 일꾼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 전청엽 후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열심히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할 능력, 자질, 자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알 수 없지만 박용구 후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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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가평 못갈 것 같은데 저희 가평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말 이런 유능한 사람이 있어야 경제도 사고 지역도 발전합니다. 정말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막 경쟁에 매달려서 내가 뭐지 힘을 죽으라고 뛰는 사람 박용구 씨 후보 말하는 사람 봤어요? 맞습니다. 골든 가평 여러분 힘을 주세요. 박용구! 박용구! 용해인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몰빵!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야권이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저쪽이 혹이라도 민주당을 하려면 국회의장을 차지합니다. 맞아요. 안 돼요. 우리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숫자로 맞죠? 아무것도 못해요. 국회 있으나 많아요. 민주당은 국정이 차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째로 민주당 대표님 믿습니다. 만약에 민주당 공화당으로 못하면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맨날 정치적 협상한다고 시간 다 보내요. 강력하게 법정 갑시다. 확실한 단일 대우로 서로 확실하게 이끌어안고 법을 신속 간략하게 지역합시다. 민주당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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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의 시기는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지금은 엄혹한 시기입니다. 냉정하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시기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겸 사진 찍어주세요. 사진 찍어주세요. 대표님 사인하고 찍으세요. 자, 뒤에 턱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해주시면은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네,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포즈를 멋지게 취해주니까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자, 화이팅! 네. 자, 멋지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주당의 자랑, 민주당의 영원한 자존심, 우리 이재명 대표와 용해인 공동 선대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박인국 우리 후보님 어디 안 오셨나요? 급한 일 보러 가신 것 같고요. 네. 자, 포천 시민 여러분, 혹시 같이 계실 가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용해인 상임선대위원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해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살기 너무 어렵다. 이번에 반드시 꼭 승리해야 한다. 라는 국민들의 명령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하는 이유 여기서 다 열거하면 우리 여기서 오늘 밤새도 모자라겠죠? 민생, 물가 엉망인데 관리할 계획도 없고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최상병 사망 사건 발생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특별법 반대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 문제에 이종섭 전 장관 해외로 도주시켜서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망신시키게 하는 이런 정권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부랑 싸우려면 말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경제, 사회, 언론, 검찰 모든 영역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에서 윤석열 정부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후보들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김행 장관 후보자 도망가게 만들고 이성민 장관의 탄핵의 근거를 밝혀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가장 잘 싸우려면 비례에서는 누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혹시나 정말 혹시나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야권이 많은 의석을 얻어도 국민의힘은 그 꼼수 잘 쓰는 국민의힘은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았다고 우길 것입니다. 왜냐? 국민의 미래가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번 총선 승리 그리고 윤석열 정권 심판의 완성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압도적 승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포천에서 정말 이 정권 심판의 뜨거운 열기를 대표님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정말 신발 밑창이 알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서승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승관입니다. 물방 아시죠? 더불어 민주연합이 24번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아니게 제 앞에 23번까지 내가 봤더니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해요. 여러분들 믿고 지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오랜 시간 빵집을 하나 만들려고 저축을 해서 1억 원을 모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3천만 원을 빌려달라서 빌려줬어요. 그 빵집이 되겠습니까? 빵 굽는 기계를 못 사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몰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교훈 강서구청장 선거 때 3표가 부족하다는 대표님 말씀을 듣고 3표는 제가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춤을 열심히 췄거든요. 보시는 분 많죠? 그거 추고 나서 온갖 사례 협박을 다 받아서 앞으로 춤을 안 추려 하는데 오늘은 포천 시민 여러분 만나서 간단하게 출게요. 우리가 다 같이 저 따라하십니다. 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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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 자, 우리 가평 춘천을 대표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서 국민 승리의 천명이 될 박용우 후보 소개합니다.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과 함께 이 자리에 서신 시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단 이후에 민주당이 포천 가평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천 시민과 가평 국민이 우리 민주당의 최고의 보루입니다. 맞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당대표님과 노회인 의원님과 우리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함성을 지르겠습니다. 제가 뭉치면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혼자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뭉치면 흩어지면 다 같이 박수 힘차게. 자, 포천 시민 여러분, 가평 국민 여러분, 이번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하는 날이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모습이나 종을 고용해도
엄하게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벌을 줘야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감정. 그런데 아무리 개판을 치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도 야단을 치지 않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둑질을 해도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아 이래도 되나보다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주인 알기로 우습게 알아서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부여한 권력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한 일이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만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완전히 망쳤죠? 인생 완전히 파탄났죠? 평화는 어떻습니까? 전쟁 위기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이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어요. 세계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제는 독재화가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할 만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정말로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들어왔던 이 나라 민주주의가 세계 웃음거리가 됐는데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인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인을 배반하거나 주인을 탄압하거나 심지어 주인을 공격하고 이렇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4월 10일이 회초리를 드는 날입니다. 책임을 묻는 날입니다. 심판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어 있죠? 확실하게 심판할 준비되어 있죠? 4월 10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하는 날, 대결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국민과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을 업신여기는 국민의힘과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 주인임을 증명하는 날입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국민이 승리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걸 뚜렷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훌륭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잘 준비된 그리고 역량 뛰어난 그리고 지금 포천시장으로서 실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박용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선수로서 여러분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진짜 대파 얼마나 한번 아주머니 3,900원. 3,900원. 저는 한 1,000원 주면 살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가서 살 때는 875원이라니까 혹시 야당 대표가 가면 한 900원 정도에는 팔잖아요. 했더니 3,900원이었어요. 저는 물가가 얼마냐 정말 875원이냐 아니면 8,750원이냐 이것도 중요하다. 정말 우리 서민들이 얼마나 파 한 단, 감자 한 개 때문에 고통받는가 정말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파 한 단 875원 하면은 농민이 살겠어요? 저거 875원에 전액 875원 받고 농민이 공급했다고 칩시다. 농민은 뭐 먹고 살아요? 맞습니다. 이게 세상 물정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875원이다, 합리적인 가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위 시차를 갔더니 파 한 단위 875원 하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랬을 것 같아요. 사과 한 개에 10,000원 하지 않습니까? 1시간 알바하면 사과 한 개를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1시간 알바해가지고 사과 한 개도 못 사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여러분? 물가를 관리하는 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 일자리를 만드는 거, 기업들이 국제적인 기업 수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는데 비용 쓰라고 세금 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금과 권력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고속도로 위치 바꿔가지고 땅 투기하는 데 쓰지 않습니까? 최상병 사건, 은폐 조작 사건의 핵심 혐의자, 피의자를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해외로 대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세금,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살림을 해달라고 일을 맡겼더니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사복을 채우고 있어요.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권력을 맡을 자격이 없구나, 자칫 잘못하면 이 권력을 박탈당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번 4월 10일 선거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우리 확실하게 심판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결코 이 나라의 국민의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동안 살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경제, 안보, 외교, 민주주의, 인생 뭐 할 것 없이 다 망가뜨렸는데 이래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다시 국회의원을 할 수 있구나, 권력을 유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또 뭘 하겠어요? 계속하는 건 당연하고 더 심하게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멈춰 세워야죠. 박용국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경고장을 보내야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래 기자회견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거는 좀 생략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혹시 준비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결식 건강하세요. 그렇죠? 대표님, 윤건이에요. 난감하고 제주도 좋아요. 가셔가지고 대파 가격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거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마이크를 줘야 돼. 우리 기자회견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로마트에서 물가를 봤는데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물가나 또는 수출 환경이나 생산 원가나 이게 그냥 시장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단 수출이 안 됩니다. 수입이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적자가 전 세계 200위 규모로 우리가 떨어졌다고요. 세계 4위 흑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만에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생산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뭔가에서 생산을 하면 생산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일단 공급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공공요금을 억제해 줘야죠. 그러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에서 부담을 하니까 부담이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세금 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낸 세금으로 엉뚱한 데 안 쓰고 아껴서 정말로 민생 물가 관리하는데 생산 원가 낮추는 데 쓰면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부자 감사에 왜 준 겁니까? 수십조 원의 부자들 감세해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 감세해 주지 말고 공공요금 억제하고 서민들 지원해 줬으면 물가 통제 되겠죠. 맞습니다.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회사 관계자들 불러다가 뭐 가격 낮춰 안 하면 혼난다 너 세무조사한다 이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잠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더 튀어 오르거든요. 경제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올려야죠. 똑같이 파한단 생산하는데 1,000원, 2,000원이 든다 이러면 1,800원으로 생산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생산 기술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R&D 예산입니다. 옛날에 쌀 한 가마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었잖아요.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계로 생산하니까 생산 원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쌀값이 낮아지잖아요. 똑같습니다. 모든 요소에 이 물가가 들어있는 겁니다. R&D 예산을 대규모 삭감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고 있어요. 일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할까봐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한데 생각하면 되보세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골라가지고 너 소득 없지, 너 재산 없지,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54만 원 지원합니다. 선정이 되잖아요. 일하면 어떻게 돼요? 탈락하죠.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을 다 지급한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들 50만 원 도로 받아요. 똑같죠, 재정은? 똑같은데 나 지원받는다 일 안 할 이유가 없죠. 노동을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정책 중에 하나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천이 바로 옆에 있죠. 청산면이라고 있죠, 거기.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여기가 인구가 계속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시골이라서 농촌이라서 줄어드니까 지금 하고 있죠. 1인당 15만 원씩 연천, 평청산 면민에게는 돈이 많든 적든 식구가 많든 적든 아이든 어린이든 가리지 않고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청산면 인구 늘어나고 있죠. 제가 보고받을 때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청산면으로 이사 가세요. 청산면으로 가면 네 명이 가족이 예를 들면 2명 또 4명이면 월 30만 원, 60만 원을 받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요. 그 동네에서만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거기 미용실, 이발관 이런 것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가게가 생긴대요.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동네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럼 그 동네가 살겠죠. 네. 그러면 그 동네에 가면 노는 땅 엄청나게 많죠. 그런 사람들한테 생산을 하게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물가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모든 요소가 이렇습니다.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한다. 성장률을 3% 선까지 끌어올리겠다. 우리가 세계 4대 경제 강국으로 가겠다. 5,000포인트 주가 시대 만들겠다. 일본은 출생률 1을 회복하겠다. 우리가 1, 2, 3, 4, 5 공약 얘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원래 물가는 이 GDP 성장률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장률이 1.몇 %인데 물가가 왜 이리 높습니까? 비정상 아닙니까? 이 비정상을 방치하는 게 무능한 거 아닙니까? 생산성이 1%가 늘면 물가가 1% 올라야 정상이죠.
이게 뭔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용산 돼지입니다. 방법은 능력 있는 사람이 또는 의지 있는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관심 없이 권력을 누리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천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제가 도지사 할 때 이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의 1시간은 1,4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제가 성남시장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성남시장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제가 무슨 특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에요. 무슨 엄청난 특허 기술 가진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성남이 바뀌고 경기도가 바뀌었다고 저를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셨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요. 어려운 일 하라고 권력 주고 어려운 일 하라고 세금 낸 겁니다. 맞습니다. 네, 또 혹시 네. 마이크 주세요. 저 그동안 신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50만 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혹시 기본 소득을 좀 정규적으로 좀 내세우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가 이제 기본사회라고 하는 의제를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디 혹시 흔히 하신 건 아니죠? 네, 예측을 하신 거예요. 좀 미리 말씀드리기가 바람이 빠져서 좀 그러긴 한데, 제가 평소에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 구성원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자 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가지고 죽지는 않게 살아남을 수는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복지국가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만족해야 되냐, 정말 죽을 사람만 안 죽게 해야 하는 것밖에 우리가 못하느냐. 저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 정도로 우리가 갈 수는 있다. 일정 선 이상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논쟁을 해서 끝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 우리 사회는 결국 그렇게 갈 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해서 노동소득을 얻어서 살아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마라. 이건 뭘 전제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원하면 일할 수 있다는 대전제에 사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월을 살아봤어요. 일하고자 하면 일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를 인간이 일하면 생산해내고 그만큼 필요했는데, 이제는 과학기술의 시대가 옵니다. 제가 2000에 하이닉스를 갔더니 약 30조 원을 들여서 지은 공장에 직접 일하는 사람은 60몇 명인가 밖에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일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게 더 심화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은 두 가지의 노동을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고도의, 그 이상의 고도의 노동. 중간을 건너뛰어서 인공지능 로봇이 할 수 없는, 그거보다는 더 싼 노동. 기계를 써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기계가 더 비싸서 사람 노동력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노동이 양극화된다고 합니다. 중간 부분 대부분은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을 담당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인간 노동으로 생산하던 시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생산을 필요한 것을 기계와 기술이, 인공지능 로봇이 생산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어요. 일할 자리는 로봇을 쓰면 비싸서 로봇 쓰는 것보다는 더 싸게 쓸 수 있는 노동 영역, 그야말로 하급 노동, 네, 그런 거. 그다음에 로봇을 관리하거나 로봇을 개선하거나 이런 아주 고차원 노동,
이 노동밖에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일하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생산해낼 수 있는, 조금 유식한 말을 하자면 한계 생산비가 제로인 시대가 온다. 즉 한 개 더 생산하는데 돈이 더 안 들어요. 그런 시대가 곧 온다. 이미 일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부 추가 생산하는데 비용이 더 안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추가 생산을 늘려가면 비용이 줄어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그때부터 비용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가 생산의 끝지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생산을 하는데 추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시대,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인간들이 일하지 않아도 그 과학기술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모두의 공공자산이잖아요. 거기서 생기라는 것들은 최소한 일부는 기본적인 건 같이 나눠 가져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네,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도 얼마든지 이 사회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발전했고 역량이 있다. 그래서 곧 그 시대를 올 텐데 그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의 핵심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언론을 한번 주고. 언론사입니다. 그래, 말 먼저. 이런 고급진 대화를 해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서울 수호의 달에 북한 얘기 없이 일본 얘기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분 얘기는 뭐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해 날 우리도 입장을 다 냈습니다. 또 기자 공들인 뉴스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들인 뉴스 최철규 기자입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나가는 분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